보이진 않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어, 저기 랩실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Multimodal Prompting with Missing Modalities for Visual Recogni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CVPR 2023년 논문이고요. 저랑 재원님이 같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이 모티베이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미싱 모달리티에 처음에 착안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멀티모달 러닝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미지랑 텍스트가 페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그 둘 다 완벽하게 페어를 이루기 어려워서 뭐 예를 들면은 이미지만 있는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거나 혹은 이미지가 없이 텍스트만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래 기존의 프리비어스 워크들은 이제 이런 미싱 모달리티가 발생하는 상황이 테스트 타임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완벽히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가 갖춰진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 이게 미싱 모달리티가 발생하는 연구가 기존에 존재를 했다면 이번 논문은 이제 트레이닝 시점에도 이 미싱 모델리티가 있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보통은 저희가 뭐 텍스트가 비어 있다 이러면 일반적으로는 챗GPT 등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컴플리트한 데이터 페어가 있으면 그냥 그거 그 자체로 논리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제시하는 이런 미싱 모달리티에서의 멀티모달 러닝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티베이션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식상할 수 있는데 이제 프롬프트 러닝을 통해서 컴퓨테이션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모델을 학습함에 있어서 모델 전부를 트레이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델 앞단에 붙은 프롬프트만 학습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가져온 이유는 뭐 프롬프트 자체가 새로운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프롬프트를 어디다 붙이냐, 얼마나 길게 붙이냐 이런 컨피규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좀 어블레이션을 잘 해놔서 이렇게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컨트리뷰션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싱 모달리티가 트레인 그리고 테스트 모두에서 일어나는 이런 조금 더 제너럴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멀티 모달리티 러닝을 이렇게 제안했다는 점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달리티 미싱이 일어난 걸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미싱이 일어난 부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프롬프트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즉 프롬프트 러닝으로 이런 해당 제약 조건을 해결했다는 그런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단순히 프롬프트를 붙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프롬프트 러닝의 컨피규레이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각자에 대한 어블레이션을 잘 진행했고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이 프롬프트를 인풋 레벨, 그러니까 이미지 텍스트와 같은 디멘션에서 붙일 수 있고, 혹은 이제 임베딩 레벨에서 어텐션 수준으로 프롬프트를 붙일 수가 있는데, 이 둘을 잘 비교해 놨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메소드로 넘어가서 이제 미싱 모달리티의 케이스가 총 3개가 있다는 점부터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가 둘 다 있는 컴플리트고 두 번째는 텍스트만 있는 텍스트 온리,
세 번째는 이미지만 있는 이미지 온리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임플리멘테이션의 코드를 살펴봤을 때는 이제 이미지만 있다 해서 이미지만 넣어주는 건 아니고 이미지는 제대로 된 데이터가 들어가고 텍스트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제 완전히 empty 0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더미 인풋이 들어가도록 임플리멘테이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그 IMDb라는 데이터셋의 예시인데요. 이게 어떤 태스크냐 하면은 어떤 영화의 포스터랑 그 영화에 대한 설명 텍스트 두 개를 서로 주어주고 그런 다음에 영화의 장르를 맞추는 장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스터 사진만 보고도 장르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고 또 이 영화에 대한 설명 텍스트를 보고도 유추할 수 있는데 이제 원래 데이터셋은 그 두 개가 페어를 완벽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설계가 된 그런 태스크인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물론 그런 컴플릿 케이스도 있지만 이제 하나씩 모달리티가 사라져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게 됩니다.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앞서 말씀드렸듯 그 백본 자체는 학습시키지 않도록 프리즈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가 붙는데 총 세 가지의 프롬프트가 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미싱 모달리티에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붙는 프롬프트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이제 분홍색 프롬프트가 있는데 그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컴플리트일 때 붙는 프롬프트가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온리일 때 붙는 프롬프트가 있고 이미지 온리일 때 붙는 프롬프트가 따로 별개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느 걸 써야 되냐는 저희가 안다고 가정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백본이 프리즈인 대신에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 즉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필요한 풀러랑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학습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제 로스 같은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밖에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 흘러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기존의 프롬프트 러닝과 조금 다른 점은 원래 프롬프트 러닝은 인풋 레벨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진 옆에 사진과 같은 디멘션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텍스트 옆에 텍스트와 같은 디멘션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빨간색 화살표들을 보시면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방금 말한 그런 데이터 디멘션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밑에 화살표가 되겠고 그게 아니라 이제 어텐션에 직접 들어가는 프롬프트도 사용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로 직접 들어가는 화살표도 두 갈래가 있는데 이제 그 갈래가 뒤에 말한 어텐션 레벨 프롬프트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차원이 두 가지가 따로 있다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인풋 레벨 프롬프팅입니다. 뭐 텍스트면 텍스트 옆에 들어가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 프롬프트가 인풋 시퀀스 앞에 붙게 되고 그리고 이거 약간 논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본 논문에서는 이 인풋이 각 레이어마다 들어가는데 모든 레이어에서 프롬프트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원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텍스트가 처음 들어갈 때만 한 번 딱 프롬프트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논문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모든 각각의 레이어 인풋 들어갈 때마다 서로 다른 프롬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방법론의 특징으로는 그 어텐션을 계산할 때 그 앞단에 이미지 텍스트 말고도 프롬프트가 또 붙기 때문에 이게 레이어가 뒤로 갈수록 이 전체 어텐션의 사이즈가 조금씩 커진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텐션 레벨 프롬프팅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인풋 데이터 스페이스에 프롬프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텐션을 계산할 때 쿼리 키 밸류 중에 뒤에 키 밸류 부분에 프롬프트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걸 보면은 프롬프트가 어떤 정해진 길이 L로 있으면
이제 그게 키와 밸류에 각각 L 나누기 2씩 들어가서 앞에 붙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앞에와의 차이점은 이제 어텐션 레이어가 진행되면서 그 사이즈가 유지됩니다. 일정하게 늘어나지가 않고 어텐션 행렬 계산할 때 사이즈가 각 레이어마다 일정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 간단하게 어텐션 수식이 있는데 이제 여기 키 밸류 보통은 그냥 QK 곱한 거에 V가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는 그 앞에 요 P가 프롬프트입니다. 여기 키 프롬프트, 밸류 프롬프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키 앞에 프리펜드, 밸류 앞에 프리펜드 하는 식으로 해서 행렬 곱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프롬프트 타입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디자이너 초이스가 총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프롬프트 타입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프롬프트 랭스입니다. 이제 텍스트도 토큰이 이렇게 몇십 개씩 들어가듯이 프롬프트도 프롬프트 토큰을 길이를 얼마나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랭스 L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사용한 모델의 레이어가 총 12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 12개 중에 이제 몇 개의 레이어에 이 프롬프트를 붙일 것인지 하는 n의 차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n개를 본 논문에서는 연속해서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하나 건너뛰고 아까 뭐 첫 번째 거 했다, 세 번째 거 했다, 다섯 번째 거 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붙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 다섯 개를 하겠다 이러면 1, 2, 3, 4, 5 연속으로 붙이던지 2, 3, 4, 5, 6 여섯 개를 이렇게 연속으로 다섯 개를 붙이던지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처음 프롬프트를 붙이기 시작하는 레이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first layer to apply prompt 이렇게 이것까지 합해서 총 네 가지의 초이스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어블레이션은 진행을 했고 그 결과는 이제 뒤에 재원님이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그래서 밑에 뭐 조금 더 수식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이제 프롬프트의 차원을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프롬프트의 차원이 앞서 말한 걸 모두 곱하면 됩니다. 이제 레이어의 수인 n 곱하기 길이 l 그리고 그 이제 토큰의 디멘션 기존에 뭐 이거는 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아마 그 텍스트 토크나이저에서 나오는 그 디멘션 d까지 곱한 게 바로 프롬프트의 디멘션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학습할 때 프롬프트 이니셜라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서는 막 그렇게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그냥 모델 이니셜라이즈 하듯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키랑 밸류에 프롬프트 붙이는 부분에서 그 두 개로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대로 붙이지 않고? 그 부분은 아마 뭐 별 이유는 없는데 이 상호 비교를 위해서 프롬프트 총 파라미터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아니면은 그 학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따로 분리를 한 걸까요? 이게 뭐 어떻게 어댑티브하게 분리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깔끔하게 딱 잘려서 들어가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나누는 과정에 뭐 학습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 타입끼리 비교를 하려면 그 파라미터 개수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시나리오 있잖아요. 인풋이 없을 때, 그 이미지가 없을 때, 텍스트가 없을 때,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학습시키는 프롬프트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그리고, 네. 아, 뭐 말씀하실라 했나요?
아니에요. 질문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 그, 어텐션에서 주는 거랑 인풋 단위에서 주는 프롬프트를 디자인 초이스로 두고 여기서 실험을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저기 뭐지? 그 PM의 개수가 NP 곱하기 LP 곱하기 D라고 했는데 예. 어 여기 그러면 사실 3이 더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여기 P에 보면 밑에 아, 따로 M이 세 M이 개가 있는 있는데, 거구나. 아, 오케이, 예, 오케이. 그게 세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이상 더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제 뒤에 이어서 재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실험 부분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모델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IMDb 데이터셋은 동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장르를 분류하는 데이터셋인 거고, UPMC라는 푸드 101 데이터셋은 음식 이미지하고 음식 설명 텍스트를 집어넣으면은 음식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이풀 밈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밈들은 이미지하고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걸 인풋으로 받았을 때 얘가 이제 혐오 표현 같은 헤이풀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사용한 세 개의 데이터셋 모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만 진행한 것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비율을 이제 130, 65, 65, 30, 100으로 구성해서 70% 미싱 레이트를 가지는 세 가지 시나리오의 데이터셋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서의 성능을 테이블로 이 아래쪽에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부분에서 프롬프팅을 쓰지 않은 베이스라인 모델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그 대다수에는 인풋 레벨 프롬프트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딱 하나 이제 헤이풀 밈즈에서는 어, 어텐션 레벨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헤이풀 밈즈 같은 경우는 다른 데이터셋보다 텍스트 길이가 짧은 편이었는데 프롬프트가 인풋에 그대로 붙어서 들어가는 인풋 레벨 프롬프트는 이제 아무래도 과하게 영향을 받아서 성능이 더 잘 안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한 백본 모델로는 VILT를 이제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싱 레이트가 다른 경우 IMDb에서의 성능을 나타낸 것인데 두 방법 모두 이제 베이스라인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고 대체로 인풋 레벨이 더 성능이 좋았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트레인하고 테스트 과정에서 같은 미싱 레이트를 사용한 실험이고요. 그 저희가 조금 주목했던 부분은 여기 미싱 레이트가 100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전혀 멀티모달 데이터를 보지 않고 학습이 되었고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도 뭐 유니모달하게 태스크를 푼 건데 그 경우에도 상당한 그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점이 조금 뭐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트레인하고 테스트 과정에서 미싱 레이트가 다른 경우가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이 얼마나 로버스트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 실험이 다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X축이 텍스트 시점의 미싱 레이트를 의미하고 지금 좌우에 있는 이 표들은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시나리오들을 이제 대입해서 그 시나리오에서 뭐 페이퍼의 모델들이 더 잘 작동함을 보였다라는 내용들이고 이제 가운데에 있는 표를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트레인 과정에서 10%, 70%, 90%로 학습을 해놓고 걔네들이 어떻게 성능을 보이는지를 나타낸 표인데 이제 10% 미싱 데이터인 애는 학습되는 과정에서 그 멀티모달 미싱이 일어나지 않은 걸 더 많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싱된 시나리오를 잘 모르는 애라서 그런지 미싱 레이트가 낮을 때는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점점 테스트할 때 미싱 레이트가 높아지면은 성능이 뚝뚝 떨어지다가 오히려 뒤집혀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동관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제 프롬프트가 삽입되는 레이어의 개수에 따른 성능 비교였습니다.
이는 많은 레이어의 프롬프트가 들어갈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이 표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인풋이 들어가는 곳에 가까운 곳에서 프롬프트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거를 왼쪽 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은 프롬프트의 길이에 따른 성능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프롬프트를 몇 개를 넣던지 간에 일단 성능은 더 향상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랭스가 16일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잠깐 질문 있는데 왼쪽 그림에서 네. 그 스타트 포지션이 1번이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레이어는 많아지면 좋은데 네. 왜 더 이상 실험을 안 한 거지? 7, 8, 9, 10 계속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 실험 자체에서 준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넘버 오브 레이어가 더 막 늘어나면은 네. 그 어떻게 될지. 네, 그러니까 계속 트렌드는 더 많이 올라가잖아. 예를 들어 네네네. 41.4개일 때 41.35였다가 6개면은 42.66 더 늘어나는데 8개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걸 왜 안 한 거지?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총 레이어의 절반까지만 우리가 프롬프팅을 하겠다 이렇게 제약을 걸어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하면 성능이 떨어지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하긴 해서. 네. 예, 제가 봐도 트렌드 사항은 더 오를 것 같은데 이 실험 저자들이 실험을 더 진행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관련해서 그 스타트 포지션이 낮은 지역에서부터 주는 게 왜 더 좋은지 이런 것도 언급이 있었나요? 음, 음. 그 그런 이유까지는 어널리시스가 없기는 한데 근데 결국 스타팅 포지션을 앞으로 계속 올리다 보면은 이게 인풋 레벨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진행한 모든 실험에서 그러니까 인풋 레벨이란 게 그 완전히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 지점인데 네, 네. 네, 그 데이터를 처음 입력하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뭐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은 있었습니다. 이유는 막 정확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타입에 아까 어텐션 레벨하고 인풋 레벨이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타입 실험은 안 한 거예요? 아, 두 개를 섞은 거는 네. 없었습니다. 네. 음, 네. 저 그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하면은 그 베이스라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얘는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테스트 타임 때 그 미싱 모달리티 발생했을 때 하는 기법이 얘인 거죠? 다시 아, 그 테스트 타임 때 미싱 모달리티 있으면은 어떻게 처리하는 기법이 이 베이스라인 방법인 거죠? 그런 표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원래 원래 백본을 그대로 사용한 게 베이스라인인 표도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럼 원래 백본 사용한 거는 학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프롬프트 튜닝을 하는 건가요? 요거가 이제 미싱이 테스트 타임에서만 일어나는 논문이 있는데 그 경우는 사실 프롬프트를 쓰는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네, 네네. 베이스라인의 학습 방법까지는 뭐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지는 않아요. 아, 네네. 제가 찾아볼게요. 궁금한 게 물어봤던 의도가 그 실험 시나리오 상에서 문제 자체가 아까 그 IMDb 같은 경우에는 뭔가 꽤 쉬워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장르 맞추는 문제가
그냥 단일 텍스트 모달리티만 사용해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뭐 클래스 개수라던가 문제 난이도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언급한 게 있었나요? 본 논문에서 있던 내용은 없고 제가 데이터셋을 직접 들어가서 따로 찾아봤는데 난이도 자체는 막 엄청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장르가 딱 하나로 특정되진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 뭐 액션이면서도 뭐 공포 영화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장르가 여러 개가 한 번에 나타나는데 네. 네, 그 중에만 맞추면 정답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태스크였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사실은 텍스트가 훨씬 더 좀 리치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이 프리딕션 결과를 보면은 뭐 텍스트만 쓴 게 이미지만 쓴 것보다 높기는 할 거예요. 음, 네네. 저기 테스팅에서 텍스트 100인 건 46점인데 이미지 100인 건 39점이라서 차이가 꽤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훈님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도 여전히 멀티모달로 한 게 더 좋긴 좋다는 거죠. 아까 그 다음 장이었나? 다다음 장에서 요 미싱 레이트 100인 게 아, 이거는 그 멀티모달로 한 게 잘 됐다기보단 그냥 프롬프트를 붙인 경우가 잘 됐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이것만 봐가지고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 BLILT가 그거예요? 그 뭐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 따로 있는 모델인 거예요? 그거는 앞에 메소드 쪽에서 명시된 게 있는데 예, 따로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설명은 여기서 끝입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그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베이스라인이 두 개 있었는데요. 여기 이 그림에서 점선이랑 실선 차이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음, 그러니까 논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빌트가 그냥 단순히 텍스트 모델이랑 랭귀지 모델, 그 이미지 모델이랑 저기 텍스트 모델이 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두 개 서로 이제 어텐션 하는 게 빌트 같고 맞죠? 그 다음에 프롬프팅을 사용하면은 그냥 컴플릿만 사용하는 것도 베이스라인이 하나 있을 한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선행 연구는 이제 딱히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이 논문, 그러니까 이 지금 슬라이드에 저 주황색 점선이랑 실선은 그 뭐를 보정해 준 거냐면 원래 그 점선은 이제 100번을 프리즈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완전히 프리즈 돼 있는 게 점선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 중 하나가 파라미터 이피션트 튜닝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적은 파라미터만 학습을 한다 해서 이제 그거를 프롬프트의 파라미터가 사실 되게 적잖아요. 그거를 여기에다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막 0.01, 0.05, 0.1 이렇게 전체 파라미터 대비 뭐 내가 실제로 튜닝하는 파라미터를 비율을 써놓은 거고 이제 근데 실선은 뭐냐면 그 결국 불공평하잖아요. 파라미터를 어쨌든 빨간색은 튜닝을 하긴 하니까 그래서 예. 그거를 다시 보정해주기 위해서 베이스라인도 0.2%는 튜닝을 하게 해줄게라고 해서 실험을 한 게 이제 실선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예, 대충 읽어봐야 될 것 같네. 예. 네, 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이- 약간 그냥 그냥 막 던지는 내용인데요. 혹시 그냥 뭐 예를 들어 IMDb 데이터 같은 경우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딱 맞는 게 있잖아. 네. 예. 근데 그거랑 상관없는 이미지 그러니까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서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있는 다른 데이터셋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에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게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레이블이 다른 종류의 레이블 근데 매칭은 되는 레이블 음, 근데 그 태스크는 상관없는 레이블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인데 그거랑 상관없는 레이블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뭐 이런 거. 나 약간 그 셀프 슈퍼바이즈를 통한 예, 뭐 예.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모델. 페어만 있고 그거에 레이블은 없는 데이터 혹은 전혀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페어만 있는 데이터. 아, 약간 예, 그 파운데이션 모델스러운 학습을 좀 예, 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어, 그 이거 실험을 진행하면서 업데이트, 그러니까 프리즈가 아닌 부분이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들이거든요, 현재는. 예, 그러니까 프롬프트와 이제 풀러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롬프트와 클래시파이어 두 개만 학습을 하는데 예. 태스크에 안 맞는 거 데이터 페어가 있으면 백본을 학습시키는 데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예.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백본은 프리즈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아니, 백본은 프리즈 시키는데 예를 들어 프롬프트를 바꿀 수는 없나? 그걸 가지고 학습할 수는 없나? 뒤에 풀러랑 F3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상관없고 예. 프롬프트만 어떻게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예를 들어 성능이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을까요? 교수님 말씀은 프롬프트가 꼭 태스크 스페시픽일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질문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는 이 태스크 스페시픽한 프롬프트이긴 한데, 예. 근데 어쨌든 얘는 이미지랑 이게 맞으면은 뭔가 또 그거를 강화하는, 뭐, 그러니까 이미지랑 텍스트가 맞으면은 뭔가 프롬프트가 조금 강화되는, 뭐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예, 그 부분이 논문에는 전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고려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해봤네요. 예,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